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입니다. 카톡 아이디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도 받을 수 있고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일반적인 보험회사가 아닌 공제조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뭔지 모르게 힘들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아실만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마음이 아주 편치 않은데 2차적으로 공제조합이 걸리는 바람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택시, 개인 택시, 버스, 전세버스, 화물공제, 렌터카 공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공제조합 피해자들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렌트카 공제조합에 가입한 차량이 조금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 승용차인데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를 좀 알아보면 렌트카 공제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법인 승용차라든지 요즘에 그 자동차 리스를 이용하거나 렌트를 해서 운전하는 승용차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관적으로 대형 버스나 화물차처럼 조심하고 주의하고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승용차와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는 공제조합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공제조합 차량과 사고가 나면 뒷머리 많이 아파집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1차적으로 교통사고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2차적으로는 또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과실 문제나 합의금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고들 이야기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공제조합은 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그렇게 빡빡하게 할까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처음에는 100% 전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과실을 인정을 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상대방도 즉 피해자도 과실이 한 1, 20%는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보험 접수를 좀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동안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이러한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피해자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았고 왜 공제조합은 유독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난 과실이 없는데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피해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가뜩이나 사고로 마음이 편치 않은데 내 과실도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면 참으로 황당할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공제에 가입된 차량의 운전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일단 상대방을 분쟁으로 몰고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과실 문제는 첫 번째로 양측 보험사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해결이 안 되면 분심위를 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분심위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법원 소송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골치 아파합니다. 공제는 이 점을 노리고 분쟁화를 시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생기게 되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당황을 하거나 머리 아파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멈칫거리는 피해자에게 궁극적으로는 대물만 좀 처리해 줄 테니까 대인은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유도해 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대인과 대물을 다 처리해 주어야 할 것을 분쟁화시켜서 대인은 빼고 대물만 보험 처리를 해 줌으로써 결론적으로는 공제조합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현상인 것입니다. 가해자 운전자가 사고 초기에는 100% 다 인정을 했는데 어딘가에다 전화를 하고 난 후에는 당신도 좀 과실이 있다고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있는 이런 케이스죠. 누구와 통화했겠어요? 공제조합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것입니다. 일단 사고를 분쟁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흙탕 싸움을 해서 상대를 피곤하게 하고
이러한 것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공제조합에 유리한 쪽으로 사고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고 너무 고압적으로 공제 운전자가 나온다면 경찰서 사고조사계에 신고 처리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경찰 담당이 과실을 어느 정도라고 구분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도 경찰서 가는 거 싫어하는 운전자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만 대응을 해도 꼬리 내리는 운전자 많이 봤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일반 보험회사는 회사가 손해율이 높아지면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서 해결을 하는데요. 공제조합은 보험료를 쉽게 올리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합의 대부분이 생계형 조합원이고 버스나 택시 회사처럼 많은 차량을 소유한 조합원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를 맘대로 올리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빡빡하게 해주는 것으로 유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일반 보험회사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S화재랄지 H해상이랄지 KB 손해보험이랄지 이런 회사들은 보험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크게 확장적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이므로 회사의 이미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러나 공제조합은 어떨까요? 조합원이 돈을 내서 운영하는 곳이니까 자금도 크지 않겠고 대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조합원들의 눈치도 봐야 하고 해서 회사의 이미지를 따질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험회사는 대기업의 이미지도 있고 금감원이 통제를 하는 기관이니 웬만한 억울한 사연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요. 공제조합은 금감원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도 공제조합의 반응은 냉랭할 것입니다. 민원을 넣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인데요. 국토부에서는 공제조합에 어떠한 민원이 들어와도 공제조합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공제조합의 이미지가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큰 문제가 아닌 민원이라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민원 해결 방법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공제조합을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결론입니다. 공제조합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공제사업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고 운전 차량과 공제 계약을 하고 운영하는 공제조합이므로 회사의 어려운 사정은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전가해서 합리적이지도 않은 합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려는 회사 운영 방침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중에서 좀 다쳤다 하는 환자죠. 이런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그 금액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가 뭐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소송을 해 오겠느냐, 그렇게 하면 피해자도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고 소송도 좀 시간도 많이 소요될 텐데 이런 것을 감수하고 뭐 소송하겠느냐 하면서 피해자의 아픈 부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남는 환자에게는 합의금을 공제회사의 기준대로만 제시를 하고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에 뭐 소송하시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피해자들이 골치 아플 것이 두려워서 뭐 좀 쉽게 합의를 하고 끝내는데요. 공제조합은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하는 소송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진행 중에는 비용을 받지 않고 소송이 끝나면 변호사 보수를 받는 후불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 경미한 사고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좀 그렇다 하는 경우는 법원의 나홀로 소송도 적극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알려줍니다. 공짜로 알려줍니다.
공제조합인 경우 피해자가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상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나 시청자들에게 도움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